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온라인 음악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 번만 더, 오늘까지 해서 세 번만 더 온라인 수업을 하면 이제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되니까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는 수업은 이제 등교한 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수행평가 그리고 지필평가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수업을 잘 들어놓지 않으면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집중해서 수업을 시청해 주길 바라고요. 음악은 참고로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고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본까지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참여해 줘야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기초이론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음계와 조성 그리고 화음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음악을 어떻게 작곡하는지 알고 있나요? 컴퓨터가 발달하기 이전의 시대에는 11세기에 귀도 다레쪼라는 사람이 사선 보표와 음높이를 대략적으로 표시한 네우마 기보법을 창안한 이후로 작곡가들이 악보 위에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기보했어요. 컴퓨터가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5선 보표를 활용하여 악보에 작곡을 하기도 하는데요. 손으로 그리기보다는 작곡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그리고 현대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큐베이스라는 작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가상악기 소리를 입력하거나 녹음하여 5선보의 악보를 그리지 않고 바로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게러지 밴드와 같은 핸드폰 어플로 쉽게 리듬과 코드 반주에 맞춰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죠. 이렇게 오늘날 음악을 만드는 게 보다 편리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음악의 기초이론과 악보를 읽는 방법을 모르면 좋은 음악을 만들기 어려워요. 물론 악보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유명한 대중 가수 중에 악보를 잘 못 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타를 오래 연주해 왔거나 피아노를 오래 쳐와서 기본적인 코드 진행을 몸에 익혔거나 자신이 상상한 음을 바로 악기로 구현할 수 있는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이랍니다. 따라서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곡을 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음악을 익히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거나 어릴 때부터 음악을 오래 해와야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음악을 좀 더 편하게 배우고 즐기려면 음악의 기초 이론을 꼭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음악 기초 이론을 조금 더 배우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수행평가가 바로 음악을 창작하는 수행평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무리 잘 해서 꼭 기초를 다져놓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음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으뜸음을 기점으로 한 옥타브 위에 음에 도달할 때까지 특정한 질서에 의해 별된 음열을 뜻해요. 자, 이 음계에는 장음계와 단음계로 나눠지는데요. 우리 먼저 장음계,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음계의 뜻을 들면 으뜸음인 도를 으뜸음으로 하며 제3, 4음과 7, 8음 사이가 반음이고 나머지 음은 온음 간격으로 구성된 음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C 메이저 다장 쪽의 음계로 한번 장음계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3, 4음과 7, 8음 사이가 반음이라고 했는데요. 자, 음계에서 보면 으뜸음인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으뜸음을 제1음으로 보고요. 음정이 하나씩 올라갈수록 숫자를 높여서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음은 개이름으로 볼 때 미파가 3, 4음이고요. 그 다음에 7, 8음은 C도가 이 7, 8음인데요. 이 3, 4, 7, 8음이 반음이라고 되어 있죠. 반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밑에 건반에서 보면 자, 미와 파음 사이에 검은 건반이 아무것도 없이 바로 이웃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바로 이웃해 있는 음정이 바로 반음 관계의 음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7, 8음인 시와 도를 보면 마찬가지로 가운데 반음 검은색 건반이 없죠. 그래서 바로 이웃해 있기 때문에 이 7, 8음과 3, 4음이 반음 관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음 관계는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에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위에 도의 음정과 도샵 음정이 있죠. 이름으로 C와 C샵이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이 음도 바로 이웃한 음정이기 때문에 반음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웃한 음정을 반음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C 메이저 장음계에서는 3, 4음과 7, 8음 미파 시도가 반음으로 되어 있는 장음계이고요. 나머지 음은 온음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음 간격은 무엇이냐? 반음 간격이 두 개가 연달아 있으면 그게 바로 온음 간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와 레를 보면 중간에 검은 건반이 하나 끼어 있어서 이렇게 반음씩 두 번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반음이 두 번 있게 되면 이게 바로 온음 간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음계는 다시 한번 뜻을 정리해보면 3, 4음과 7, 8음 사이만 반음이고 나머지 음은 온음 간격으로 구성된 음계가 바로 장음계입니다. 자, 이 장음계를 한번 음정을 실제로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음계죠. 아주 밝은 느낌이 나는 메이저 스케일 장음계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음계를 볼게요. 네, 음계는 크게 장음계와 단음계로 나눠진다고 했죠. 네, 단음계는 다시 자연 단음계와 그리고 화성 단음계 그리고 가락 단음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화성 단음계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연 단음계를 볼 건데요. 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조금씩 잘 따라와 보세요. 자연 단음계는 자, 여기서 저희들 A 마이너, A 마이너 조표가 아무것도 안 붙은 A 마이너를 봤을 때 우리말로는 라단조, 라단조를 봤을 때 라 음이 바로 으뜸음이죠. 라단조니까 A 마이너니까 이 A 음인 라 음을 으뜸음으로 하며 2, 3음과 5, 6음이 반음이고 나머지 음은 온음 간격으로 구성된 음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장음계는 어느 음과 어느 음이 그 반음 간격이었죠? 그렇죠. 장음계는 3, 4음과 7, 8음이 반음 관계였는데 단음계는 2, 3음과 5, 6음이 반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건반에다 붙여보면 A 음정이 자 으뜸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적고 2, 3, 4, 7, 8 네. 이 A 음정이 A-는 도로 읽을 수 있는데요. 2, 3번인 레와 미 사이가 어떻게 되죠? 네, 반음 사이죠. 가운데 검은 건반이 없으니까. 그리고 솔과 라 5, 6번 사이가 반음 관계인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온음 간격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처럼 단음계 중에서도 자연 단음계는 2, 3음과 5, 6음이 반음 관계이고 나머지 음은 온음 간격으로 된 게 바로 자연 단음계이다. 네, 이거는 라단조뿐만 아니라 다른 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음정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어두운 그런 분위기의 음계죠. 네, 마이너 스케일,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의 음계였고요. 네, 다음으로 화성 단음계.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성 단음계를 보겠습니다. 화성 단음계는 자연 단음계와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서 제7음, 7음을 7음에 반음을 올린 음계가 바로 화성 단음계입니다. 여기 소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다장조 개 이름으로 봤을 때 솔 자리에 이 7번 음계가 반음 올라가는 음계가 화성 단음계예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건반에 매겨보면 A음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 3, 4, 5, 6, 그 다음에 7번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G음정에 샵이 있으니까 여기가 7번이고 8번. 네, 이렇게 생긴 게 화성 단음계입니다. 쉽게 자연 단음계에서 제7음, 7음에만 반음을 올려준다고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반음을 올려주는 이유는 이 마지막 으뜸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네, 이 사이가 온음이 돼버리면 입금음, 제7음이 원래 입금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으뜸음으로 가는 입금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입금음의 역할이 온음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샵을 붙여서 반응 관계가 되게 함으로써 입금음에서 으뜸음으로 가는 그런 관계를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 7음에 샵을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건반으로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단음계 어떤 느낌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시도 이렇게 시도가 반음 사이가 되면서 뭔가 도를 향해서 가는 느낌이 더 강해졌죠.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락 단음계를 보겠습니다. 가락 단음계는 상행과 하행이 모양이 조금 달라요. 자, 상행 먼저 보면 상행은 자연 단음계의 6음과 7음을 반음 올리고 하행시에는 자연 단음계와 같은 음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악보에서 보면 바로 이 자연 단음계에서 6음과 7음에 이렇게 반음을 올려주기 위해서 샵을 붙인 게 보이죠? 샵을 붙이고 근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죠? 다시 제자리로 자연 단음계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단음계에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하는 이유는 6, 7음에 이렇게 반음을 올리게 되면 하행시에는 그 장음계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하행할 때는 반음을 올리지 않고 자연 단음계와 같은 음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건반에 선생님이 숫자를 적어 보면요. 라에서부터 으뜸음에서부터 시작해서 2, 3, 4, 5, 6번은 어디로 가야 되죠? 반음이 올라가니까 이쪽. 그리고 7, 8. 이렇게 건반에서 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마찬가지로 건반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가락 단음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C 메이저라든지 아니면 A 마이너 이렇게 다장조, 라장조를 계속 언급을 했는데 그런 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가끔 이런 말이 나와요. 가수들이 하는 말인데 키가 저의 음역과 맞지 않아요. 두 키 올려주세요 라고 하든지 뭐 키를 낮춰주세요, 키를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혹시 본 적이 있나요? TV에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거 음정이 내가 부르기에 너무 높다 싶으면 키를 낮추거나 아니면 너무 낮으면 키를 높이거나 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또 남자의 노래를 여학생들이 부르면 어떻게 하죠? 남자의 노래를 여자 키로 바꾸거나 남자는 여자의 노래를 부르려면 남자 키로 노래를 그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 그 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나요? 네. 그 키는 우리말로 조라고 하는데요. 네. 그 뜻은 으뜸음과 그 음계의 관계를 뜻해요. 그래서 으뜸음과 음계의 관계가 있는 12개의 장단조로 이루어진 게 바로 조고요. 크게 말해서 이런 조에 대해서 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악을 통틀어서 조성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를 높이다, 키를 낮추다 그렇게 키를 바꾸는 것은 바로 조옮김을 뜻해요. 그래서 조옮김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곡을 일정한 음역에 맞도록
악곡 전체를 그대로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조성 음악과 반대로 무조 음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무조 음악은 이런 장단조에 어떤 밝거나 어두운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색다른 음침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무조 음악입니다. 자, 무조 음악 중에 대표적인 셴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를 잠깐 들어볼게요. Finstre, schwarze Riesenfalter töteten der Sonne Glanz. 네, 약간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약간 기괴한 음침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 무조 음악은 장조나 단조로 이렇게 특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성 음악이 아닌 무조 음악이었고요. 우리는 이 조성 음악에서 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조를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배우기 전에, 자, 조성 음악은 이렇게 음자리표, 지금 높은 음자리표가 나 있죠. 그 바로 오른편에 이렇게 조표가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조표가 붙는 게 어떤 걸 뜻하냐면, 이 조표가 붙은 자리에 음들은 옥타브가 바뀌더라도 계속 샵을 붙여서 반음을 올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디의 악곡에서 보면 이 F 자리에는 모두 샵을 붙여라, 이런 얘기인데요. 굳이 임시표처럼 마디에다가 샵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F 음정이 몇 군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그리고 한 옥타브 위에 이 부분도 있는데요. 다 이 음정들의 반음을 높여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디 안에서는 이 샵이 이렇게 생략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표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조표는 악곡 전체에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샵이 붙는 조표를 보겠습니다. 샵이 붙는 조표는 총 7가지가 있고요. 샵이 하나 붙는 것부터 7개까지 샵이 어떤 순서로 붙냐면, 먼저 다장조의 위치에서 봤을 때 파 위치에 먼저 붙고요. 그리고 파도, 솔레, 라미, 시의 순서로 조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샵이 붙는 순서 파도, 솔레, 라미, 시, 파도, 솔레, 라미, 시, 이걸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7가지 이렇게 샵이 붙은 조표가 있는데, 자, 이 조표마다 각각 으뜸음, 도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 도의 위치를 쉽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아마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가장 오른쪽 샵에서 하나 위의 음이 바로 그 해당 조표의 으뜸음이 되겠습니다. 장조의 으뜸음인데요. 자, 먼저 샵이 하나 붙은 걸 보면 샵이 어느 음정에 붙어 있죠? 그렇죠. F 음정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위의 음의 위치가 어디죠? 네, 이 위치네요. 이 위치는 음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G입니다. G인데 이 위치가 너무 높으니까 한 옥타브 같은 음 이름을 가진 한 옥타브 아래의 음으로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해뒀네요. 네, 해서 이 G를 으뜸음으로 하는, 이 샵이 하나 붙은 G를 으뜸음으로 하는 장음계를 가진 조성은 뭘까요? 네, G 메이저입니다. 네, 이렇게 으뜸음의 이름을 가지고 조성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 추가로 조표 하나당 장조와 단조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샵이 하나 붙은 이 조표도 장조와 단조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장조는 여러분들이 방금 찾았던 G 메이저가 되겠고요. 단조는 찾기가 아주 쉬워요. 뭐냐면 이 장조에서 음을 2번 내려오면 그게 바로 단조의 으뜸음이 됩니다. 2번 내려오면 이렇게 G, F, E 이렇게 2번 내려오면 그 해당 2번 내려온 음정이 바로 그 단조가 되는데요. 이 위치의 음정이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이죠. 그래서 이 음정을 으뜸음으로 하는 네, 단음계의 조성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E 마이너예요. E 마이너고 약자로는 선생님이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마단조가 되겠네요. 마단조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표 2개 붙은 거 보겠습니다. 조표 2개 붙은 거 보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샵이 C 위치에 있네요. 그쵸? 여기서 하나 위니까 이 위치가 되겠어요. 이 위치에 있는 이름은 뭐죠? 그렇죠. D죠? 근데 마찬가지로 너무 높이 있으니까 한 옥타브 낮춰서 같은 이름을 가진 위치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따라서 조표 2개, 샵이 2개 붙어있는 이 조표에 D를 으뜸음으로 하는 이 장음계를 가진 장조는 뭘까요? 으뜸음의 이름을 따서 D 메이저이고요. 이 샵이 2개 붙은 이 조표에 대한 단조는 그럼 뭘까요? 단조는 이렇게 두 음을 내려간 이 위치가 으뜸음인 뭐죠? B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찾기 쉽겠죠? 3개 붙은 거부터 3개 붙은 거 한번 다시 보면 G 음정의 마지막 샵이 붙어 있네요. 여기서 하나 올라가면 이 위치 음정이 으뜸음인 걸 알 수 있죠? 이 위치는 이름이 뭐죠? 그렇죠. A죠. A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으뜸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높이 있으니까 한 옥타브 낮춰서 표현하면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A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샵이 3개 붙어 있는 조표는 뭐죠? A 메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단조는 뭐가 있죠? 두 음 밑에 있는 자, 이 음정이 으뜸음이 되겠는데요. 이 음정이 뭘까요? F, 그냥 F 음정일까요? 아니죠. 조표에 붙으면 보면 이 F에 샵이 이미 붙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음정에도 샵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F라고 이렇게 F 샵 음정인 걸 알 수 있어요. 단조의 으뜸음은 F 샵 음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조는 샵이 3개 붙은 조표의 단조는 뭐죠? F 샵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표에 샵이 붙어 있으면 음정에도 꼭 샵을 붙여서 조성을 표시해 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으뜸음과 조성을 찾아볼 수 있고요. 자, 먼저 장조부터 선생님이 쭉 적어보면 샵이 4개 붙은 건 E 메이저, 5개 붙은 건 B 마이너, 그리고 6개는 F 마이너일까요? 아니죠. F에 조표에 샵이 붙어 있기 때문에 F 샵 메이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C 메이저일까요? 아니죠. C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샵이 붙어 있기 때문에 C 샵 메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자 단조를 찾아보면 두 음 내려가서 C 마이너인데 그냥 C 마이너가 아니라 C 샵 마이너. 그리고 B 메이저에 대한 단조는 G 샵 으뜸음을 하는 G 샵 마이너. F 샵 마이너에 대한 단조는 뭐죠? 그냥 D 마이너가 아니라 D 샵 마이너. 그리고 C 샵 메이저에 대한 단조는 A 샵 마이너.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으뜸음과 그 조표에 해당하는 장조와 단조, 으뜸음 찾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 제일 왼쪽에 있는 조표가 아무것도 안 붙은 게 뭐였죠? 그렇죠. C 메이저, 다장조죠. C 메이저는 이 위치가 으뜸음인 C 메이저고요. 단조는 뭘까요? 그렇죠. 두 음 아래에 있는 A 음이 으뜸음인 A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랫이 붙는 조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랫이 붙는 순서는 샵이 붙는 순서의 반대예요. 그래서 C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붙기 시작하는데요. C, 미, 라, 레, 솔, 도, 파의 순서로 플랫이 하나씩 붙고요. 그래서 플랫이 붙는 7개의 그런 조표가 생기게 됩니다. 자, 플랫이 붙는 조표도 으뜸음을
네, 찾아야겠죠. 으뜸음을 쉽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쉬운 거를 선택하면 되고요. 첫 번째는 가장 오른쪽 플랫에서 네 번째 아래 음이 바로 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랫 하나 붙은 걸 보면 이 B 위치에 플랫이 붙어 있죠. 여기서 네 번째니까 B, A, G, 그 다음 F. 이 위치에 있는 F 음이 도가 됩니다. 그래서 플랫이 하나 붙은 조표의 장조는 뭐냐? F 메이저가 되고요. 네, 아까 각 조표당 장조와 단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단조를 찾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F 음에서 3음을 내려오면 음을 3개 내려오면 D가 되겠죠? 그래서 단조의 으뜸음은 D가 되고요. 따라서 D를 으뜸음으로 하는 단음계를 가진 이 조성은 뭐냐? D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 하나가 있는 조표는 장조는 F 메이저 그리고 단조는 D 마이너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조표가 플랫이 2개 붙는 것부터는 여러분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플랫 앞에 음을 보면 이 가장 끝에 이전의 플랫 음이 바로 으뜸음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시미 이렇게 플랫이 붙는 거는 시미에서 미 바로 앞에 있는 이 시 자리 B 자리에 위치해 있는 이 음이 으뜸음이 되는데요. 자, 그냥 B일까요? 아니죠. 조표에 B 위치에 이 플랫이 붙어 있으니까 B 플랫 음이 장조의 으뜸음이 되겠죠. 그래서 조표가 2개 붙은 건 이렇게 B 플랫 메이저가 되겠고요. 으뜸음은 B 플랫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정에 대한 이 플랫 2개에 대한 그 단조는 뭐가 있죠? 음을 3개 내려오면 B, A, G가 되겠네요. G는 조표에 플랫이 안 붙어 있으니까 그냥 G 마이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쭉 조표의 으뜸음 장조부터 찾아보면 맨 끝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니까 이 위치의 음정이 도가 되겠고요. 한 옥타브 아래에 똑같은 이 음정의 위치는 뭐죠? E인데 조표에 플랫이 있으니까 E 플랫. E 플랫을 으뜸으로 하는 E 플랫 뭐죠? 메이저와 뭐가 있을까요? 그 두 음 아래에 C 마이너가 있겠죠? 조표 4개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 A 플랫 메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F 마이너. 그리고 플랫 5개는 뭐죠? 이 자리니까 D 플랫이 붙어야겠죠? D 마이너와 그리고 단조는 뭐가 있죠? B인데 그냥 B가 아니라 B 플랫 마이너. B 플랫 마이너가 단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플랫 6개 붙은 거는 이 위치가 으뜸음, 장조의 으뜸음이니까 G 플랫 메이저와 그리고 E 플랫 마이너가 있고요. 그리고 7개 붙은 거는 C 플랫 메이저와 그리고 A 플랫 마이너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플랫이 붙은 조표의 장조와 단조의 조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원래 오늘 화성까지 수업을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 그 조까지만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화성 수업 마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퀴즈가 있으니까요. 퀴즈까지 학습 완료를 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업 시간부터는 다시 오선보가 필요하니까요. 오선보를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퀴즈까지 꼭 마무리하고 학습을 종료해 주세요.